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여러분, 지난 3단원에서 저축과 목돈의 필요성에 대해 배운 것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도 주택, 임차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은행에 방문했을 때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탓에 신용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 원하는 액수와 금리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신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신용점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신용정보와 신용점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할 때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신용이 좋다면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커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신용이 좋지 않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어지고 대출 금리도 높아지며 심지어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개인의 신용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등의 신용거래정보, 대출금 연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등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신용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용점수제는 각종 대금 연체, 은행 대출 여부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1부터 1000점으로 점수하는 제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신용도가 높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정해진 개인의 신용점수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개인 고객에게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대출 여부, 한도, 적용 금리 등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용평가의 요소에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행태 등이 있는데요. 상환 이력은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에 관한 정보로 연체의 발생 건수가 많을수록 연체를 지속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부채 수준은 현재 보유한 채무의 규모로 보유한 대출의 성실한 상환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단기 카드 대출의 잔액 증가 등은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요인이므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고위험 대출이 발생하거나 단기 카드 대출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의 신용거래 행태는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비 등의 비금융 성실 납부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등록하면 신용평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활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다양한 신용 상식 역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평소 자신의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원활한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신용점수는 1점 단위로 신용을 평가하는 만큼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깐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사용,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갚기, 통신요금과 공공요금의 성실한 납부 등의 방법을 생활화하여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신용정보와 신용점수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신용정보는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해하기 쉬운 신용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현금 거래만 하고 신용카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용거래 내역이 미미하거나 없으면 평가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게 나올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나 대출 상환 이력 등 어느 정도의 신용거래가 있어야 신용점수도 올라간답니다. 둘째,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신용정보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출이 많으면 무조건 신용에 악영향을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규모의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넷째, 연체 금액을 다 갚으면 곧바로 신용도가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연체 기록이 연체금 상환 후에도 일정 기간 남아서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세금 체납은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습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정부 허가 사업에서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상식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거래의 특징과 신용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에 대해 되짚어 볼까요? 첫째,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이를 종합하여 점수화한 신용점수를 통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신용평가 요서에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행태 등이 있습니다. 셋째, 신용점수 관리 방법을 파악하고 생활화해야 원활한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